네, 이번엔 이슈 진단입니다. 환율로 풀어보는 증시 코너입니다. 이 환율은 연저점을 경신했는데 코스피는 연고점을 못 뚫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조금 더 주목이 많이 가는데요. 오늘 기사 내용 중에 좀 재밌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서울환시 느닷없이 애니팡 열풍이다라고 하던데, 애니팡은 뭐 게임이겠죠. 이 외환 딜러들이 환율에 변동이 없으니까 이 게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관련된 내용 오늘 또 전문가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외환 선물의 시장 분석팀에 계십니다. 정경팔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죽하면 애니팡을 하겠습니까? 환율이 그만큼 변동이 없다는 맞습니다.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제 10월의 외환 시장에서 가장 또 주목을 받는 이슈는 어떤 겁니까? 네, 10월 외환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는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 여부가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 위기국으로부터 공식적인 국채 매입 요청이 있어야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무제한적인 국채 매입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 결과 시장 전반적인 위험 선호도가 상승하게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스페인이 즉각적인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을 부인한 상태입니다. 스페인 총리의 경우는요, 유로존으로부터 지원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선거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명분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고요. 명분과 관련해서는 국채 조달 비용이 장기간 높게 유지될 경우에 한해서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다라는 전제를 달아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스페인의 국제 10년물 금리가 6% 아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분을 찾기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과거에 그리스의 경우를 보자면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직전까지도 그 필요성을 계속해서 부인해 왔기 때문에 이번 스페인의 신청 가능성 부인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스페인에서는 이번 달 중에 연중 가장 큰 규모의 채권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는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이 있을 경우에 이 달러원 시장에 어떤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현재 1110원이 굉장히 강한 지지선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깨질 수 있을까요? 네,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경우에는 1110원은 하향 돌파될 수 있을 거로 봅니다만 1100원은 여전히 지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상당 부분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이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통화들의 추가 강세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고요. 유럽에서 스페인만이 유일한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또 감안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스와 트로이카 사이에 또 내년도 거시경제 시나리오나 또 내년도에 적용될 25억 유로 긴축안에 대해서 아직 이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위험통화들의 강세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중국으로부터의 호재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성장을 안정시켜야 하는 동시에 또 부동산 가격의 반등 위험도 진정시켜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으로부터 미국과 유럽과 같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겠고요. 미국의 경우를 보면 최근 일부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의 호조는 위험 자산 시장에서는 물론 호재가 됩니다만 외환 시장에서 역시 QE3에 따른 통화량 증가가 약화되는 명분으로 사용이 되면서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겠고요. 글로벌 달러 강세는 또 결과적으로 달러 원의 하락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앞으로 환율이 또 하락하는 속도가 문제일 텐데, 속도가 가파라지면은 당국은 개입 가능성을 내비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로 가늠하고 계십니까? 네, 당국이 시장 개입에 나서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명분이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명분은 원화와 다른 통화들 간의 괴리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외 위험 통화들의 강세가 압도적일 경우에는 원화만을 홀로 약세 통화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당국이 개입에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해외 위험 통화들의 강세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국내 수급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일 경우에 당국은 더욱 강력한 개입의 명분을 갖추게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지난 9월 말의 경우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월말이면서 또 동시에 분기말이었기 때문에 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였고요. 1110원의 하향 돌파가 계속해서 시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끝내 1110원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당국이 개입의 명분을 갖추고 속도 조절에 나섰기 때문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한 대외적으로는 해외 위험 통화들의 강세가 제한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교의 세력의 달러 매도가 집중되지 않았고요. 이 때문에 당국이 1110원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수월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 외환 시장에는 화폐 전쟁, 환율 전쟁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달러화 약세가 이중 통화 강세를 이야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은 우연중으로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고 위안화를 절상시켜서 내수를 좀 해달라, 물건을 사달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10월 달에는 통합위원회가 열리고 또 이 환율 조작국 얘기가 결정될 텐데 결국에는 위안화가 강세 쪽으로 간다면 원화도 같이 덩달아서 강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위안화와 원화와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준비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보시는 차트에서 검은색이 달러 위안이 되겠고요. 빨간색이 달러 원 환율이 되겠는데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보았을 때 각각 0.68과 0.78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 달러와 원화와의 상관계수인 0.85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 수준이면 예년에 비해서 두 통화 사이의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만한 점은요. 하반기 들어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게 된 배경이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아니라 미국과의 정치적인 관계가 많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금년도 미국의 대선이 치러진 해 미 정치인들의 대중국 위안화 절상 압력이 증가했고요.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반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치적 요소를 배제한다면 그만큼 위안화와 원화는 상관성이 크지 않은 통화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28일의 경우를 보면요. 1달러당 위안화의 가치가 6.2857 위안을 기록했는데요. 이것은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값이 지난 1994년도에 중국의 국내 외환시장이 출범한 이후에 최고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국인민은행이 위안화 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까지는 방금 전 차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위안화의 강세가 제한적이나마 원화 강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10월 달 외환 시장의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볼까요? 네, 그 국제 외환 시장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유로 캐리 트레이드 포지션의 청산 움직임이나 또는 그 미국의 경제 지표가 시장의 방향성 내지는 변동성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비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검은색 선이 이제 유로 호주 달러 흐름이고요. 또 빨간색 선이 유로 원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유로 캐리 트레이드에서 펀딩 통화는 유로화가 되겠고요. 투자 통화는 호주 달러를 중심으로 한 상품 통화나 아시아 통화들이 되겠는데요. 최근의 상황을 보게 되면 유로화는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장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대표적인 투자 통화였던 호주 달러의 경우는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나 또는 중국 경제 부진 또는 호주 경제 부진을 반영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로 캐리 트레이드 포지션의 청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로 호주 달러가 반등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유로 원의 경우는 유로 호주 달러를 뒤쫓아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로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러원이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미 경제지표의 경우는 호주를 볼 경우에 향후 QE3에 따른 통화량 증가가 약화되는 명분을 작용하면서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겠고요. 반대의 경우는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미 경제지표의 호조 유무에 따라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10월 달, 요즘 일반 투자자분들도 환율과 주가가 역외관계라는 건 대충 어슴푸시 아시는데요. 네. 10월 달에 환율 움직임의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달에는 1,100원에서 1,135원 사이의 거래 범위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1,100원은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요청할 시 예상해 볼 수 있는 달러원의 최저치가 되겠는데요. 시장 일부 참여자들의 경우는 1,100원의 하향 돌파 가능성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사례를 참고로 보자면 QE2가 등장했을 당시에도 1,100원 하향 돌파에는 실패를 했었고요. 과거 일본의 대지진 때 발생한 엔캐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1,100원이 하향 돌파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버금갈 만한 호재가 등장해야만 1,100원 하향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원의 상승과 관련해서는요.
스페인의 구제금융 요청이 늦어지면서 스페인 국제 수익률이 상승할 경우에 또는 앞서 말씀드린 유로 캐리 트레이드 포지션의 청산이 지속될 경우에 달러 원이 상승 압력을 받는다고 보고요. 여기에 그리스와 관련된 불확실성까지 더해질 경우에 1차적으로는 1125원까지 또 그 이후는 최대 1135원까지 상승 가능성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물론 관념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환율 전망을 1,100원에서 1,135원 정도로 잡으시면 코스피는 1,950에서 한 2,050포인트, 약 100포인트 이내를 10월 달로 보면 대충 맞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환율로 풀어보는 증시 이슈 진단을 통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외환 선물 시장 분석팀의 정경팔 팀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